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사주 심리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오늘 아까 지게 전 시간에 59페이지 무토일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토 계열에는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6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백호살이 뭡니까? 일주 중에 백호살, 백호일주, 무진. 자, 여러분 백호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호. 자, 갑에는 갑진, 을에는 을미, 병에는 병술, 정에는 정축.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무진. 그 다음 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경도 없고 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임이 있어, 임술. 그 다음에 대축. 그러면 이것이 일주에만 있는 것이 백호살이냐? 그건 아니에요. 연월일시에 어디에서도 백호살입니다. 그리고 백호살은 살성이 아주 강해서, 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로 보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외부적으로도 큰 그 환란이 닥치는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 백호살이라고 하는 건데 백호살은 원래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 그런 흉한 걸 말하거든요. 백호는 흰 호랑이를 말해요. 흰 호랑이. 그래서 흰 호랑이는 옛날 복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호랑이가 끝까지 복수를 하는 거. 얘도 복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예. 얘도 복수를 한다 그래요. 걔가 어느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가 큰 개인데 외국에서 있으면 실제 실실한데 개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귀찮아서 이제 휴가 가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차를 막 타고 가는데 걔가 계속 주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100몇 킬로 따라가지고. 그 나중에는 막 그냥 차가 너무 빨리 달려보니까 걔가 힘쳐가는데도 계속 걔라는 놈은 주인의 그 어떤 소리, 방향성, 냄새 이걸 알고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그걸 안테나를 거의 안테나처럼 생각해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며칠 후에 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걔가 주인이 너무 좀 반갑잖아요. 버리고 왔지만 그래서 탁 이러니까 그 걔가 분노의 눈을 가지고 주인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이 공부와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정신 확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과 같이 무인가 우리 아까 말한 무진 이런 얘기들입니다. 무오, 무신, 무술. 자, 59페이지 1번 사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사례 주인공이 66세 남자고 병오, 신축, 무자, 임술. 아까 저게 무자 배웠잖아요. 자, 무토가 정관에 있고 지지사가 있으면 개수가 있으면은 무게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굉장하게 무게합이 있는 사람들은 치밀하고 정제니까 또 개수가 상관이잖아요. 예, 상관적 정제이기 때문에 치밀하기도 하고 굉장하게 합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또 무토는 우직하잖아, 그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우직하고 믿음직하고 신중하다. 일 처리에 계획성이 있어 신임을 받는다. 모든 일에 합리적이다. 자기 손의 일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자일주입니다. 돈에 인식한 경향이 있다. 무토가 추월에 술시에 태어나 목화가 운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 자 이것도 보면 자 무토가 겨울철 태어났잖아요. 겨울철 태어났어요. 겨울철에 술 쉬면 저녁이에요. 밤에. 자, 겨울철 저녁이면 춥겠어요, 덥겠어요. 예, 그래서 춥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운 경우에는 토가 이렇게 사주이자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운이
예, 그 따뜻한 그 시간, 예, 화지화, 예, 불 붙이는 목화로 흐르면 좋겠는데, 어쨌든 문의 보니까 임묘진 사오미 세세하게 통변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런 시간에 하지 않고 통변할 때 대운을 볼 때에는 크게 갈라가지고 임묘진 사오미 30년 주기를 연다 그랬지요. 예, 그렇게 해서 크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운을 흘렀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 알겠죠? 근데 아까 저기 사주의 주인공, 오전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필요하는 게 금수인데 목화인데 금수를 흘러버렸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빨리 파악하면 되겠다. 50페이지.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무인일조 나오네요. 병술, 병신, 무인, 병진. 자, 무토일조 양쪽에 하늘에 병이 세 개예요. 그죠? 병. 이 말은 뭐냐면 굉장하게 편인이 발달했잖아요. 편인이 발달하는데 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내가 이 밝음을 세상에 좀 전해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밝음이죠, 밝음. 밝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주려고 그러면 사주에 분명히 신이 있어야 되겠죠? 왜? 무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월에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으로서 신유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다만 이분이 그 인신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파란만장한 자기 일생을 사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은 뭐냐면 인이 뭐예요? 관이잖아요. 관인데 신금은 자기 부하들이 부하들에 의해서 충되는 경우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신충. 그리고 인과 진 사이는 인묘진해 가지고 그게 사이가 형충파해 해살이에요. 해살. 네, 해살. 해살을 천살이라고 천살 뚜를 천자라 천살이라고 합니다. 인묘진 그렇게 묘진은 원래가 천살인데 요건 격각살입니다. 둘 다 격각살이에요. 격각살. 상문살 양쪽 다 신유술, 임묘진 이렇게 각각 똑같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유가 빠지가 있고 하나는 묘가 빠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유가 왔다. 그 시간에 유의 일정이 왔다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발달해요? 그 유니까 식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묘가 발달했잖아요. 묘가 62세에 묘가 발달했지요. 묘. 예, 그래서 임묘지나면 그때 뭐가 발달했냐면 굉장히 정관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고 그 관직에 나아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묘운에서 발생한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 임묘진할 때 묘가 오게 되면 그런 운이 막 오는 거예요. 예, 여기 공협이라 공협 안에 사이에 이제 그 들어가는 글자가 나중에 우리 하반기 가면 2학기 되면 많이 배울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매사 앞장서서 추진하더라. 신을 중하게 여기고 독립적이고 자유인 같은 성격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욱하는 성격이 또 강한 고집에 하늘 태양이 3개 있으니까 원지의 월지호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심각하다고 해요. 자, 심각한 구조, 신강 신약 구조를 제가 말씀을 막 드리는데 간편법으로 보게 되면 월지를 30점 주고 일지를 20점을 줘요. 나머지 10점을 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성과 비급이 50%가 넘으면 신강으로 보고 이제 50%안 되면 신약으로 보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50대 50이 되는 경우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을 극하는 원인이 많으면은 신약으로 보고, 응? 일간은 극하는 병간이지, 병간. 병간이 이렇게 병간, 정간, 병간 이렇게 그 관성이 많으면은 신약을 보면 되고, 특히 월주가 만약에 50%인데도 월주가 없었다 하면은 신강으로 보세요. 월주로 이렇게 되면 월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그 아까처럼 그 사주 전반적 오행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목과 하가 있으면은 하로 읽고 수와 목이 있으면 목으로 보고 호금이 있으면 금으로 보고, 응?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생해주는 쪽에다 힘을 보석을 넣어서 뭘 만들어라? 신강신약을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건 조금 이제 고급수예요, 그게.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ABC 배울 때에는 이제 뭐 개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변하고 할 때에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요. 자, 정간의 간목, 예, 정간은 간목, 정각 72세를 말하구나. 정간 간목은 예, 화를 생해서 흉하다. 정간에 있는 간목은 화를 갖다 더해지, 안 그래도 신강한데다가 화 더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간목 운이 72세 간목이죠, 간목. 예, 간목이 있습니다. 그때가 안 좋았어요. 간목은 화를 생하여 흉하다. 지지가 묘가 오면 묘술 합이 되죠. 인묘진 합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신충, 묘신 원진에 대해서 관제 문제도 일어나고 몸까지 상하기도 쉽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자, 무인일조가 또 하나 있네요. 기축, 병자, 무인, 임술. 이 사람도 무토가 겨울철 태어났는데 겨울철 밤에 태어났어요. 겨울철 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역시 축과 인이 동시에 있죠. 욱하는 성질이 있을 것이다. 감정 조절 좀 안 될 것이다. 탕화살이 있다. 그래서 47세부터 71세까지가 미토 4, 5미로 흘러갑니다. 이때 화운으로 화운이 오면 이 사람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화가 와야 되니까 4, 5미로 오면 편하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영화배우 표적원이라는 분인데 끝으로 가니까 화운이 막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젊을 때는 좀 고생했는데 여름철 그 화운이 42세부터 화운이 오는 거 봐서 괜찮겠구나. 아마 이분 아마 그저께 뒤에 운이 좀 풀린 사람 같아요, 이 사람. 61세, 61페이지. 신해, 무인, 신축, 정사. 내용 잘 읽으니까 재미가 없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이걸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잘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듣는 사람들은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봅시다. 1번, 2번, 3번. 3번입니까? 네. 자, 신해, 무인, 무진, 정사. 자, 주어진 이 무진이 같이 주어진 일을 도맡아 하고 해결 능력이 있고 남의 부탁 잘 된다 했지요. 일 도맡아 하고 완벽주의 가깝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좋은 장점 신약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신약 사주는요. 이 사람이 무토가 인목이 인묘진도 되고 인의 한목도 돼서 이제 목이 많은 사주로서 관이 많은 사주예요. 관이 많은 사주로서 지금 보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무진 정사만 진과 정사만 도와주고 신의 경위는 이제 이렇지요. 이렇게 되면 신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목 정사가 지금 현재 시에 있잖아요. 그리고 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묘지는 돼 있으니까 요거는 목이 팔을 갖다가 도와주는 격이에요.
그러면 목생화가 화생토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신약인데 관인 상생격과 같다. 완전 관인 상생은 아니지만 준 관인 상생이에요. 이제 원래 관인 상생이 되려면 정사 사 밑에 묘가 있으면 정묘가 되면 확실한 관인 상생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사 있고 옆에 인묘지 옆에 있어도 준 걸 봐서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행 구족격이라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전 오행이 다 있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석 다 있죠. 여기 다 있으면은 전행구족격이라 그래가지고 전행구족격 사주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좀 무난해요. 크게 무난한 데가 없고 전행구족격으로서 어떤 운이 와도 운이 무난합니다. 무신백호살로 탤런트 직업으로도 하게 되면 살 해소한다. 좋습니다. 뭐 무신 직업하면 여기 원래가 백호살이잖아요. 근데 탤런트 같은 이렇게 강한 직업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61페이지 4번 경술, 비축, 무호 또 넘길게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경술, 비축, 무호, 임술. 자, 어쨌든 보면은 이 사주는 토가 많지요.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고 오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보인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금수가 좋아요. 요건 확실하게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금수가 좋다. 자, 근데 봤더니 밑에 운을 보세요. 처음부터 어릴 때는 수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운이지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서는 보면 화운이 왔지만 하늘에는 또 금수가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크게 일생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지내더라. 독립적, 자유적이면서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다.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한다. 순간적 고집이 좀 있으나 아까 무가 좀 그렇다 했죠. 꼼꼼한 면이 있어 피곤하다. 무호 일주에 토가 많아 심각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금수가 필요하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오축이 같이 원진이 있죠. 원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39세부터 58세까지는 금운, 59세부터 이후 천간운이 수운이라서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가 하나 나왔네요. 자, 봅니다. 이걸 하나 하면서 이제 시간대로 사주 보는 1년법을 좀 공부합시다. 자, 개사 남자지요. 을묘, 무오, 경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사주를 보고 논할 때 신각이나 신약이를 딱 놓고 논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 을묘는 두 개 다 정관이지요. 목이단 말이야. 목이니까 이거는 나를 극하니까 필요 없고 또 나를 도와주는 거는 무토 중에 무 중에 오화 하나밖에 없고 사하면 점수 치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화가 20점, 사는 10점, 30점밖에 안 되거든. 그럼 누가 뭐래도 이걸 보고 신약이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관에 가도 다 신약으로 보고 이분한테 목화가 좋다고, 당신은 화토가 좋다고 그 이름을 자꾸 그렇게 화장실 뭐고 빤스도 다른 걸 입고 뭐 계속 그런 걸 입고 계속 그래야 자기도 이름을 그리 지어왔대요. 한때는 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건설업 하면 좋다 또 그렇대. 자기 보고 뭐 건설업 돈 번다 했는데 건설업 해갖고 완전 망해버렸어. 그것도 적은 돈도 한 100억 날렸어. 그건 안 나면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제 피폐해져 가지고
정말 몰골이만 진짜 말이 아니지. 그 처음 스님 그 만난 데가 8년치, 지금 8년째인데. 그런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스님은 이제 말하면 자기 살라고 나타났지. 근데 사졸 떡보들 내가 일하니까 그분도 조금 안단 말이야. 눈, 이저 너머로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신강에 이거는 저 신강을 봐야된다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리 보느냐고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 가르치면서 이분이 명의를 배워줬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오화하고 사화가 있죠. 요 사이에 목이 있죠. 이렇게 사이 끼었잖아. 요 놈은 목화가 아까 얘기했잖아. 목화가 동근으로 말하는 말이야. 목화 같이 있으면 뭐라고? 목화 동근 같은 뿌리로 말하는 거야. 목과 화가 있으면 뭐로 본다? 이 목을 뭐로 봐? 화를 갖다가 강해주는 부살개 역할을 보는 거예요. 부살개. 아니 옆으로 있어도 그냥 이렇게 봐. 옆으로 있어도 옆에 이웃에 있으면 이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는 개수가 무게합이잖아. 하도 있잖아.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걸 갖다고 계속 왜 그렇게 보느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원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중간에 목이 있고 화가 있으면 뭐로 본다? 화로 보라고. 목화. 그 다음에 화와 토가 있으면 뭐로 본다? 토로 보라니까. 강한 쪽으로 그렇게 강하게 되겠다는 거게. 그래서 그 원리를 그 아래 위도 되고 옆으로 된다니까.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놔버려 앞으로는. 그렇게 넣어놓으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게 묘목인데 뭐 음목인데 뭐 그냥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묘목 음목 그거는 그게 아니고 옆에 부살기를 물상으로 부살기로서 딱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해법이 안 나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실제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해다 쪽으로 그러잖아요. 신수 그러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어릴 때 개수 때 11세 개수 때 원래는 이 사람 얘기로 치면은 만약에 이것이 신약인 것 같으면 어려워서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다 좋았거든. 부모들 다 잘 만나가 잘 살았단 말이야. 예? 해가 죽을 때 이것도 겨울철이잖아요. 이때 어릴 때 좋은 부모 밑에 만나가 아무 문제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대 와서 이 사람이 학교를 무역학과로 가서 무역학과. 무역이 수예요, 수. 무역학과로 가가지고 무역회사 취직을 했어. 들어보라고. 무역회사 취직을 했고 30살 30대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 수산물 무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산물 쪽에.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벌였다가 술토운에 인호술 술토운에 경매 주고 경매를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티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술토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왜? 자, 강한 이게 술토가 화가 강해지잖아요. 토가 강해지면 토극수하잖아. 그럼 아버지는 재성이잖아. 아버지가 이때 술토 돌았단 말이야. 예. 그 자기가 얘기한 거 살아온 거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토원에 갔을 때는 역시 조금 힘들었고 유원에 약간 이제 조금은 좀 나아져 가지고 했는데 61년생에 다시 또 뭘 했냐면 또 부동산업을 해가지고 이때 망한 거예요. 에? 내 만날 때 무토운 말에 만나서 내를 만나가 신금 때 지금 현재 스님하고 한 5년간 공부를 해서 많이 좋아졌어. 집안도 좋아졌고 근데 지금 71세 정미로 가는 거야. 이때는 이제 크게 운의 작용 받지 않게끔
연불수행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은 뭐 운에 큰 작용을 안 받고 잘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개운을 하게 완전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은 몸이 그렇게 아프신 분이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가지고 맨발로 그냥 다닐 정도로 절에 막 겨울철에도 양말 안 신고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신도 아주 또렷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올라도 화도 안 올라오는 거야. 화도 다스리고 그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 제대로 이제 하실 분인데 이분이 한번 봅니다. 자, 무오일주가 묘월에 태어났고 오묘사 목화 동건에 화가 강해지니 수가 부족하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수가 부족한 사주지요. 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는 파살이이고 또 오화미는 중간에 격각이고 이 재밌어요. 보세요. 자, 이분 사주는 전체적으로 같은 아래위가 똑같이 뛰어가는 그런 사주예요. 선전순진이라는 거 해보세요. 자, 먼저 월과 일을 보세요. 월에서 일로 보면 갑을 병정 두 개. 을 다음에 월로 가면 병정이 들어갔죠. 을 병정무 두 칸 띠입니다. 밑에 묘는 묘진사 두 칸 띠죠. 그 다음 1에서 실어 가면 무기 한 칸 띠고 경 밑에도 오미 신 연에도 보면 갑을 밑에는 사오 진 그렇죠. 묘진이죠. 묘진. 예, 딱 전부 다 한 가지 다 띄고 다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뭔가 하면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 절대 해서 안 될 이런 노름, 중독,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무슨 마약이라든지 이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지금 스님한테 7년 차 오는데 월요일마다 항상 오거든요. 어떻게 그 보통 사람이 오겠어요? 못 온다고 그렇게. 이번에 빠지다 하면 스님 보충해 줘요. 월요일 날 빠지면 나는 내 같으면 아이고 스님 이번 주 빠집시다 이래야 되는데 스님 그럼 보충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한 5년 동안에 지금은 이제 달라져. 5년 동안에 자꾸 자기 사주만 물어봐요. 매일. 그 쉽지 않거든. 자기 사주, 자기 아들 사주. 7년 동안 가족 사주만 물어봤다니까? 그래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자기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있죠. 순전선전이 있어 그래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이게 집착적으로 가면 무조건 집착적이고 공부하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에 집착도 하지만 집중하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좋은 쪽으로 돌리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자, 정간, 지지, 선전, 손전. 선전은 뭔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에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순전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방향 이렇게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뭐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또 뭐 이런 사람 오시면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네, 그러면 그 속에 이런 게 나온다. 이 사람은 금수 길신으로 수산으로 돈을 많이 모았다. 부동산 개발 사업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그래도 지금도 뭐 옛날에 워낙 신유수 그 해다 쪽 신유수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게 아직 그렇게 아직 남아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뭐 사는 데는 큰 문제 없는 분이에요. 자, 5번 봅니다. 무호 5번. 그 다음에 병진, 무신, 임술. 아까 무신이 식신이 그랬죠. 식신이고 신금 속에 경금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금은 식신이고 임은
예, 신금속의 임수는 수죠, 수. 수니까 편제가, 편제, 식신 편제가 있어서 큰 사업을 하고, 또 거부가 많다, 거부가 많다. 이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병호, 무호, 병진, 무신, 임술에 토가 어느 정도 좀 많아 보인다, 그죠? 근데 진토가 사실은 요거는 겨울철에 신자진도 되고 그다음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보여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강해 보인다. 진도 있고 진도 있고 진잎에 오화가 또 와주네요. 오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운이 금수로 흐르면 좋겠다 이렇게 봐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전체적으로 할 때 이 사람은 금수로 흐르고 있네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은근한 고집으로 중후하고 우직한 성품으로 다재다능하고 명색한 두뇌다. 전문직적으로 진출한다. 왜? 무신이 무신. 프로듀서는 전문 직종이에요. 끈기가 그렇지만 끈기가 부족하고 돌파력이 좀 부족하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수를 넣고. 자, 다음 밑에 자주 한번 봅니다. 자, 이민, 병호, 무술, 임자. 자, 이민에서 병호, 무술, 임자인데 원래 무술은 굉장히 센 거지요. 남자들이 무술일 때 뭐 이 사람처럼 뭐 검사라든지 이런 일을 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살성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무술의 무가 아주 탄탄하게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흐르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무신기유 경술신의 임자개추 갑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이 금수운으로 내가 필요한 운으로 흐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일로 흘러가고 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내가 빨리 진행을 했나? 어떻게 빨리 끝나노? 이렇게. 밑에도 한 번 더 있나?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서 하고, 아까 지게 얘기하다가 용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한 10분만 정리를 할게요. 네, 용신 중에 첫째, 이제 오늘, 지난번도 가끔 가다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강과 신약이 있는데 신강 그러면 요 공유 삼인 공유를 중지를 하고 요 일단 요건 끄게요. 그거 화이트보드를 하나 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열어졌지요. 예. 근데 화이트보드로 쓰는데 스님이 이 글을 아직 잘 연습을 안 해가지고 글로 잘 못 써요. 그래도 좀 이해하세요. 그래도 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자가 용신 아주 그냥 애기글 같네. 애기글 같아. 밑에 저쪽 저 왼쪽에 응. 펜 밑에 눌러보면 응. 저기 예고 그 밑에 거. 요거 예. 모양. 그걸 눌러보세요. 어. 아니구나. 글씨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잘 못 써도 예쁘게. 예, 예쁘게 바뀌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면 이건 할 수 있어요. 타자로 하면 돼요. 타자로. 텍스트. 설명하기 낫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긴 한데만 어쨌든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자, 저 신강의 사주와 신약 사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신강이라는 것은
월주와 일주를 합쳐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인성과 비급이 50% 이상이죠. 자, 그런 거를 신강이라 하는데 그 사주 중에 그렇게 특히 이제 인성이 강한 경우하고 비급이 강한 경우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비급부터 가요. 비급부터. 비급이 강한 사람. 1번. 비급이 강해서 신강한 사람은 용신을 찾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또 비급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그리면 비급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나? 비급 다음에 여기가 식신이에요. 식상. 그다음에 재성. 그다음 이쪽에 관성. 이쪽 인성. 자, 비급 뺑 돌아갑니다. 자,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되죠. 이렇게 한번 돌아간다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이 비급이 이제 그 많은 사람은 이쪽으로 시식적으로 힘을 빼줘야 돼 이렇게. 힘을 빼줘라. 그걸 설기한다고 그래. 설기. 그 설기를 하는 것을 먼저 잡아가지고 사주에 식상이 있는 걸 살펴보세요. 식상과 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식상을 용신을 쓰게 되면 재성이 희신으로 되고 재성을 용신을 쓰게 되면 식상이 희신이 되게 되겠어요. 둘도 서로 맞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맞바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성이는 많아, 인성이. 인성이 엄청 많다. 그 인성이 많아서 뭐가 되었다?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그러면 인성은 그걸 해줘야 돼요. 뭐 재성으로. 그래서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재성 용신을 쓰고 그러면 여기서 쓰니까 재성을 도와주는 식상이 희신이 되면 좋아요. 그것이 기본.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두 중에 보면 만약에 사주가 이제 뭘 찾아야 되면 용신이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 사주상에 용신을 찾는 순서는 뭔가 하면 일단은 천간에 있는 걸 먼저 찾아요. 천간에 있는 걸 찾고 천간에 있는 걸 찾되 일간과 가까운 거. 그게 시간이나 순서가 시간이나 월간 시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없으면 연간을 찾는데 천간을 부터 찾는단 말이야. 천간이 없으면 지지를 찾는 거야. 지지는 제일 아무래도 뭐 일지가 제일 가깝지. 일지, 그 다음에 월지, 시지, 연지 이런 순으로 찾아오면 돼요. 그렇게 용신이 있으면 이제 쓰면 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쓰면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지장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장간에서 또 찾아가 쓰면 되겠는데요. 지장간에도 없는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비급이 많았으니까 식상이 있어야 되는 식신이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없어. 아예 가지고 없어. 전체가 없어. 그리고 재성밖에 없잖아요. 할 수 없어서 그 재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격이. 예. 자, 비급이 많을 때는 식상으로 써야 격이 좋은 겁니다. 근데 비급이 없고 재성을 썼다면 격이 그만 떨어지는 거다. 요게 첫째, 이제 우리 1번 문제고. 두 번째, 아까처럼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이 사주에 없어.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고 식상밖에 없어. 인성이 많으면은 재성은 그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재성이 사주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꽁디신 닭이라고 뭐 식상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격이 좀 떨어진다. 사주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신 공부할 때 하고, 요거에 이 신강사주고요. 신약사주는 자 월지와 일지가 합쳐가지고 50%가 안 돼요. 안 되면 신약이라 그래요. 인성과 비급이 이제 금액 작단 말이야. 대신에 뭐냐면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50% 넘어가지고 발달하는 사주를 신약사주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신약이 식상이 많아서 신약이 되는 경우가 1번 있고 두 번째 재성이 많아서 신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관성이 많아서
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용신을 찾는 법이 식상이 많으면요. 식상이 많을 때는 인성으로 그걸 해줘요. 인성이 용신을 써야 돼요. 자, 식상이 많아서 뭐가 됐다? 신약 사주가 되면은 인성을 용신을 써라. 재성이 많아서 재성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신약이 된 경우는 비급으로 그걸 시켜줘요. 세 번째, 인성이 관성이 너무 많아. 관다신약. 관다신약이면 찾아보면 인성을 용신수 가서 설계시켜주는 거야. 인성으로 설계시켜줘요. 뭐가 많을 때? 관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됐다? 신약이 됐다면 인성을 찾아가지고 인성을 설계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요까지 기본이다. 예외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뭐든 예외가 없으면 좋겠다. 예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관성이 많아요. 관성이 많은데 인성이 사실 있으면 좋은데 없어. 인성이 사주에 있으면 인성을 찾아가 설계시키면 되는데 사주에 인성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 없는 건 용신을 못 찾거든. 그때는 식상을 그걸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식상 용신을 쓰고 비급으로 희신을 쓴다. 여기 예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로 정의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자꾸 들어봐야 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용신 공부하면서 할 때에는 무슨 용신하면 용어를 막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노트 해놨다가 다음번에 딱 써보면 돼. 아, 그때 이걸 쓰는 거구나. 그래서 자, 식상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무슨 용신 쓴다? 식상이 많으면 신약이다. 뭐를 쓴다? 인성 쓴다. 재성이 많다. 뭘 쓴다? 그렇지. 비급을 써야 되지. 관성이 많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기본이고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1번 식상이 많아서 인성을 용신을 했는데 인성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비급을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재성을 재성이 많아가지고 용신을 비급을 써야 되는데 비급이 사주에 저거 없어. 거의 없어. 일간 말고는 없어. 그러면 인성을 쓰는 거야. 왜냐면 인성과 비급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성이 관다 신약이야. 관이 많아. 근데 이놈을 뭐를 써야 돼? 인성이 없다. 그때는 식상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관성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란사 맞기 위해서. 그때는 비급이 희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란사 맞다. 알겠죠?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좀 들어갔습니까?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실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도움을 또 해드릴게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덕영심, 네, 법등스님 다음 뵙겠습니다.